델타룬 챕터 4의 히든 보스인 거슨과 전투를 하다보면 그에게서 망치의 제왕이라는 책에 대해 들을 수 있는데요. 예언을 기반으로 쓰여진 이야기라 그런지 크리스 일행의 몸과 상당히 밀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챕터 1 어둠의 왕의 행진. 영웅들이 왕을 물리쳤다는 대목은 말 그대로 크리스 일행이 킹을 쓰러뜨렸음을 의미하고, 용을 막아냈다는 것은 난폭했던 수지를 얌전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이는 거슨이 직접 수지가 용과 같다고 얘기하기에 나온 해석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영웅들과 드래곤이 구분된다는 점인데요. 어쩌면 수지가 예언 속 영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는 듯 보입니다. 사실 영웅들이 왕을 물리쳤다는 대목 역시 의문점이 남습니다. 보통 챕터 1은 보스를 공격하거나 혹은 모든 다크너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클리어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이러면 예언과 딱 들어맞게 되겠지만, 자비 루트로 모든 다크너를 영입하고 킹을 공격하지 않았을 경우 킹은 랜서를 필두로 한 백성들의 반란으로 제압당해 예언과는 상당히 멀어지게 되죠. 어쩌면 랄세이가 했던 친절함으로 예언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말의 떡밥일 수도 있겠습니다. 가만 보면 랄세이 역시 어둠의 왕자가 맞긴 한 건지. 다음으로 챕터 2 빛나는 대머리. 우선 전차라는 키워드에 생각나는 그 장면, 모노레일을 타며 버들리와 싸우던 모습과 또는 박살머신을 타고 기가킨과 벌이던 전투가 떠오르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여왕을 구한다라는 대목은 아무래도 좀 애매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여왕이 퀸이 아닌 노예를 의미하는 것이고 퀸으로부터 노예를 구해낸다라고 한다면 얼추 들어맞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노예를 혹사시키는 히든 루트가 예언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그것은 곧 예언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친절함뿐만이 아닌 잔혹함 역시도 포함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챕터 3 북극광 제도. 여기서 북극광은 S랭크 방의 고전 게임을 플레이할 때 언급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고전 게임에서 크리스 일행이 사막과 아틀란티스를 여행하는, 즉 섬을 떠돌며 잊혀진 나라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이 챕터 3의 메인 시나리오이죠. 챕터 4 성스러운 망치의 시험. 누가 봐도 대놓고 타이틀과 걸맞는 장면인 지금 이 모습. 무기를 얻는다는 것은 역시나 노인의 마법 도끼를 의미하는 듯 보이는데요. 하지만 거슨이 뛰어난 장인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합니다. 엘빈 신부에 의하면 거슨이 대장장이 일을 했었다는 언급이 있지만, 사실 그는 역사학자, 작가, 교사로서의 업적이 더욱 부각되는 편이죠. 챕터 5 분홍과 황금의 벌판. 역시나 챕터 5를 의미하는 이 대사, 분홍색과 금색 그리고 정원이라는 키워드에 걸맞는 인물은 아무래도 아스고어를 연상시킵니다. 심지어 전작인 언더테일에서는 불마법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고, 여전히 토리엘에게 집착하는 듯한 모습까지. 추가로 챕터 4에서는 보스에 대한 예언까지도 엿볼 수 있는데요. 퀸에 대한 예언과 테나에 대한 예언. 두 예언의 파일명은 각각 보스 1과 보스 2, 그리고 아스고어를 의미하는 듯한 이 예언의 파일명은 보스 3. 정황상 이 예언을 의미하는 대상이 챕터 5의 보스, 즉 아스고어라고 추측하게 되는 것이죠. 챕터 3의 고전 게임을 플레이할 시 꽃 몬스터 7마리와 붉은 창을 던지는 노란 몬스터의 모습이 마치 아스고어를 연상시켜 챕터 5에 대한 암시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델타룬에서의 비중이 상당히 찬밥 신세라 그의 등장이 뜬금없게도 보이지만, 챕터 4에서 홀리데이 저택의 가정부로 일하고 있는 그의 행보는 상당히 수상한데요.
여기서 그가 언급한 검은 조각은 실제로 챕터 3의 히든 보스인 기사를 클리어하면 얻을 수 있는 강력한 아이템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아스고어는 기사와 연관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어떠한 잘못을 되돌리려는 것처럼 보이는 그의 대사. 챕터 2에서 경찰서를 들르게 되면 아스고어는 본래 경찰서장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모종의 이유로 면직 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혹시나 노엘의 언니인 디스의 실종 사건과 연관이 있고 그로 인해 토리엘과 이혼하는 등의 불행이 시작됐으며 그러한 과거의 불행을 되돌리려 흑화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언에 의하면 아스고어는 결국 수용소에 gat히게 된다는 것인데요. 어둠의 세계에서 고립되거나 범죄자나 미친 사람으로 취급당해 감옥이나 정신병원으로 이송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챕터 5의 최종 보스는 아스고어, 어둠의 샘이 열리는 장소는 아스고어의 꽃집 혹은 홀리데이 저택의 정원이라고 추측하고 있는 게 현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보스는 캐롤인가 랄세이인가, 장소는 병원이나 축제 현장 등등 여러 가지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이는 딱 한 챕터가 남아있었다고 언급하는데요. 델타루는 7챕터까지 목록이 있는 마당에 망치의 제왕이 6챕터까지밖에 없는 것은 물음표를 자아냅니다. 혹시나 7챕터는 실현된 예언을 뒤바꾸는 이야기일지. 노인의 그 다음 대사도 의미심장합니다. 언더테일을 조금이라도 파보았다면 들어봤을 법한 가스터. 그의 정보 중엔 그가 자신의 발명품에 빨려들어가 자멸했다는 정보가 있는데요. 만약 델타룬 세계관이 가스터가 만든 발명품이라고 했을 때 망치의 제왕을 델타룬에, 저자를 가스터에 비유한다면, 마지막으로 수지의 대사도 살펴보면 수지는 결말을 내지 않고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데 혹시 이것이 제작자의 마음이고 떡밥만 내놓고 회수하지 않겠다고 선전포고하는 것이라면 모두 삼지창과 횃불을 들어봅시다.